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 해외위원회가 함께 8.15 행사를 개성에서 치르기로 합의를 했었죠. 이 광복 68주년 8.15 민족대회가 근데 무산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관계 악화 때문이라고 지금 남측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모처럼 합의가 됐던 것, 추진됐던 건데 이렇게 무산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개성공단 회생의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 사이에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뭐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채널 615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8.15 준비하고 뭐 곳곳에서 일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시죠? 네, 저도 요즘에 사무실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 한 네. 일주일째 못 들어갔어요. 지금 뭐 휴가철이라고 해서 휴가 가고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 네, 통일부 장관 이런 통일부 새누리당 장관 보좌관들. 예, 예. 그리고 새누리당 당직자들 뭐 이런 분들은 다 휴가 떠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지금 촛불 들고 뭐 국정원 앞에서도 농성하고 네, 시청 광장에도 있고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도 무더위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촛불을 참여하시는 분까지 전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수원에서도 거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국민들이 현 상황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참 이 정말 여유만만하게 그 휴가 가고 이러는 당국자들이 좀 알까 모르겠습니다. 네, 현정훈 회장의 그 금강산 방북 소식이 있어요. 네. 현정 회장이 이제 고 정몽원 회장 10주기를 네. 맞아서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동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이제 일행을 맞이를 했고요. 좀 특이한 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두 친서가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정몽원 전 회장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정몽원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란다. 뭐 이런 네. 이제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거 이제 실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번째 대남 뭐 딱 서신은 아니지만 구두 친서고 이 상당히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의 상징적이고 그리고 남북 관계 상징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남북 관계 발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정은 회장이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남북 관계나 뭐 경협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남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견을 밝힌 게 있었어요. 네. 네. 문재인 통일전선부가 나왔네요. 급격의 그. 네. 자, 격이 맞아야 되는데. 반면에 또 개성공단 폐쇄를 준비하면서 실질적 조치까지 들어갔다 이런 네. 평가를 받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4일 날이었는데요. 이제 통일부가 뭐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제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바로 다음 날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남북 경협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한 신청한 기업들이 한 90%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정부에서 경협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입주 기업의 자산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그 기업을 자산을 가지게 되고 그 매각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네. 매각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입장 자체가 개성공단 이제 폐쇄하겠다는 그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고 네. 또 실제 당시에 북한이 더 이 대답이 없을 경우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할 것까지 이제 검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북한이 얼마 전에 제안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은 폐쇄 조치로 지금쯤 가고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휴가는 들어가야 되고 네. 난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란 말이냐 이러면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산 소유권이 지급한 이후에는 이제 정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매각권 자체도 이제 정부가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그 업주들 안에서는 사실상 너무 그간에 지금 벌써 입은 피해가 정말 막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생존을 위한 신청이지 이걸로 해서 내가 문 닫겠다라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입장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피해 금액까지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입장은 사실 이거보다 더 나간 거죠. 네네. 문 닫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 이 네. 통보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저는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주들 그리고 뭐 개성공단에 투자하신 분들과 정부의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마음, 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시각이 이런 데서 크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다행히 북에 제7차 남북 실무회담 제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7일 날 북한 조평통에서 7차 회담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는 그 특별 담화의 내용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특별 담화 내용을 보면 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이 개성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이 합의문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다 받아줄 테니까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일단 뭐 7차 실무회담을 하자라는 것에 네. 앞서서 한 5개 정도의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성공단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기업인 출입을 허용하는 거, 그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정상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한의 인원들이 신변 안전 및 재산 보호 보장들을 이제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쭉 전면적으로 아예 이제 개성공단이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 7차 회담 이후에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기업인들의 출입을 허용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일방에서 폐쇄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폐쇄한 거다. 그 조치를 먼저 이제 책임지고 철회하고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방 폐쇄 조치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에서 바로 바로 갈수 기업인들 출입 있어야죠. 허용이 네. 돼야지 말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그래야지 그렇죠.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반응 있나요? 이런.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젠 샤키 국무부 대변인이 이 남북 관계 이 관련해서 이 개성공단 7차 회담이 열리는 걸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미국이 이 북한과 이제 베를린에서 비밀 접촉을 할 때 남북 관계 정상화 대화가 된 조건에서 이제 북미 회담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밀접한 조율 밑에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미 정부가 긴밀히 접촉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신기한 거는 이거예요. 통일전선부는 현정은 회장을 마중을 나갔잖아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이 그 남북 실무회담 관련해서 입장과 이것들을 쭉 정리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남쪽에서 이제 조국 조평통 같은 경우 민간 단체다 이러면서 막 이랬었는데 네, 남측의 조평통이 민주평통이라 그랬죠. 네, 민주평통과 마찬가지인 단체인데 무슨 굽이 안 맞는다 뭐 네. 통일부냐 뭐 막 이러고서 난리 쳤었는데 여기서 발표한 공식 회담 제의와 이제 판문점 연락선 네. 통해서 또 왔잖아요.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근데 다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민간 단체라더니. 네. 저는 하여튼 이 과정이 세심하게 보면 재밌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뭐 남쪽의 주중동을 비롯한 그 종편들은 이날 이 제안이 있고 남쪽에서 긍정 반응을 좀 내비치자마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물론 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간까지 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뭐 전화로 연락하고 있다 막 이러고 있었지만 그 동안에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역시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대북 강경 정책이 북의 이 벼랑 끝 전술이란 이것을 꺾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대북 강경책이 의 쾌거다 이런 식으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 불러놓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경이 사실 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 이제 어제인데요. 8일날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정상회담 하러 중국에 갔을 당시에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과 그 다음에 이제 북의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측근이 만나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비공개 남북 비밀 접촉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내일 신문에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청와대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네, 공식 부인을 했는데 만났을 가능성도 저는 이제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이것과 동시에 또 하나 이제 기사가 오늘 9일날 나왔습니다. 뭐냐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미가 접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뭐 형식은 뭐 미국은 이제 전 뭐 관리,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지금의 외무성 관리가 만나는 건데요. 사실상 이 북미 간에 이제 실무 접촉이 진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미국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북의 외무성 부국장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북미 관계가 정상화하기 위한 지금 실무 접촉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발맞춰서 남북 대화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명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북 대화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라는 형태로 지금 표출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네바라는 곳이 사실 북미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그렇죠. 네. 남북 대화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물밑 접촉의 흐름 정도를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되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뭐 나침반은 아니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 정말 작은 징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밑에서는 지금 북미 간의 접촉이나 남북 간의 접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관련된 언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TV조선이나 채널 A가 원하는 것처럼 채찍에 그 채찍을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의 쾌거라고 보기에는 참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는 그렇게 단순하고 뭐 조폭 논리 이런 거 조폭 2명이 맞서갖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아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편에서는요. 북의 핵농축 시설이 2배가 확대됐다. 네. 이런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죠. 네네. 특히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의 핵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핵 배낭도 휴지로 걸레로 채웠다고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네. 걸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또한 긴장할 수 있는 파급력이 가진 이제 변수가 지금 돌출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걸 이제 분석한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제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 단지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2배 정도 확장한 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7일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과거 영변 핵시설 단지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5메가와트 정도 원자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병 공장 내에는 2010년 11월이죠. 그 미국의 핵과학자인 해커 박사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갔는데 원심 물리기를 2,000기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우라늄 농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초현대적이라는 그죠. 평가를 했죠. 해커 박사가 아주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즉 이제 4,000기 정도의 이 고농축 원심 분리기가 지금 있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북과 관련돼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한쪽에서는 핵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서 질책을 해서 뭐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 이동이 있었다. 뭐 이런 도대체 어떻게 북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다 소식통인데요. 네. 이런 얘기들 뭐 그러면서 뭐 대미 관계나 대남 관계와 관련해서 강경 일변도를 한 것에 대한 대대적 반성이 있었다. 이런 관계 이것도 소식통. 그렇죠. 그런 뭐 평화 공세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되게 네.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이제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위성을 분석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정도 되면 그럼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네. 농축 우라늄이 2배로 생산되는 거죠. 네. 만약 이렇게 이제 2배로 생산되면 이제 북한은 이제 최대 한 68kg 이상 정도 이제 이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이제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면 한 20kg에서 30kg 정도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북한에서 최근에 주장한 게 이제 이 핵무기의 소형화, 그다음에 다종화, 그다음에 경량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핵 배낭도 한 20kg에서 30kg 미만의 이제 핵 물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엄청나게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 북한이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 병진 노선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네.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 좀 이제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이 원자력 총국에서 밝힌 것처럼 이 오메가2 원자로를 가동하겠다. 요런 이제 계속 핵 물질의 강화 발전, 그리고 이걸 통한 이 미국을 압박하면서 대화로 이끌어내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빨리 대화를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핵 배낭이요. 네. 예, 뭐 그 북에서 7월 27일 했던 열병식에서 가장 많이 해외 뉴스를 탔던 게 바로 핵 배낭 부대의 등장이었어요. 그랬죠. 예, 특수부대 깃발이 있고 그 앞에 밑에 이제 예, 배낭 한 배낭을 메고 네.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쭉 가는 거를 보면서 핵 배낭은 등장했으나 저 정도의 소형화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한국의 군 당국의 그렇죠. 해석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일 것이다. 네, 가짜로 이제, 배낭만 메고 나온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걸레하고 휴지를 담았을 거다. 네. 이게 진짜 황당한 추측도 이제 나왔었는데. 하고 마는 것 중에 뭐 뻥튀기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담은 것도 아니고 하필 왜 걸레와 휴지를 담아갖고 나오겠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냄새나게. 보면 사실 핵무기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네. 굳이 열병식에 그 배낭 안에 핵무기를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열병식 하는데. 그래서 그 핵배낭에 진짜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논외로 사실 좀 비본질적인 문제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서 막 전투기 에어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전투기에 그 폭격을 위한 포탄이 대통령까지 다 보고 있는데 다 그 포탄을 싣고선 에어쇼를 하고 있을까 아닐까는 그거는 그냥 토론하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달고 네,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투기가 나와서 에어쇼를 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핵배낭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핵배낭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도 토론하는 사람도 답 없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근데 어쨌든 사실은 핵배낭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그 핵배낭의 존재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네. 자, 이후에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핵배낭 걸레가 들었는지 휴지가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소형화된 경량화된 핵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핵배낭까지 나온 상태에서 개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대화에 또 다른 또 식의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지고 뭐 이런 건데요.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가 저는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북한의
뭐 핵이 있는 건 사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 핵의 확산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영변의 핵시설을 2배로 늘리면 이제 핵물질이 2배로 늘어나는 거고 또 그거 소형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배낭이 아주 작잖아요. 그 정도 배낭이면 사실 이제 얼마 전에 파나마에서 이제 쿠바가 무기 수리를 위해서 북한에 이제 의뢰하다가 이제 파나마 정부가 그거를 이제 잡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이 밀가루 포대하고 무기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밀가루 포대 그 많은 속에 핵배낭 20kg짜리가 들어있는 것을 과연 찾아낼 수 있겠는가? 네.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이 핵배낭의 과시 자체가 오바마 정부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겠는가라는 핵 이제 확산을 그렇죠. 막기는 글렀구나. 그렇죠. 이런 이런 거죠. 이제 저는 과시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이 북한이 전승절 당시에 이 시리아 대표단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CIA 부국장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 이제 시리아를 꼽았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꼽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시리아 대표단을 김정은 제1비서가 따로 접견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워싱턴에서 엄청나게 신기가 불편하다라는 이제 이런 뭐 교수들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 영변의 핵시설 문제, 그 다음에 핵 확산 문제를 가지고 오바마는 지금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더 주목할 만한 이 소식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소리 8월 1일자에 따르면은 이 북한이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북한의 인민군 관계자가 이 미국의 소리 기자가 이제 그 북한의 전승절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불을 했는데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8월 19일부터 지금 을지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을지훈련뿐만 아니라 을지 프리덤 가디 훈련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면을 앞두고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런 정상적인 기간에 해왔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진행할 경우에 뭐 로켓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 핵물질에 대한 더 이제 이 영변 핵시설에 더 대담한 공개들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대화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8월 9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8.15를 지나면서 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까지 요때가 상당히 바쁘겠어요. 굉장히 많은 그 정말 중요한 판단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촛불을 잘 들어야 되겠군요. 네. 모든 것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딱 지나고 있어요.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여기서 정말 이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이 마음이 정말 굴뚝 같고 이걸 어기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8.15 행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8.15 행사 이번에 8월 14일 야밤부터 시작을 해서요. 8월 15일 내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14일 자정입니다. 자정 밤 12시죠. 시청광장에서 자주와 평화통일 국민문화제가 있습니다. 시청광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돗자리와 이런 것들을 갖춰서 14일 밤 시청광장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계속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는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막 영화 상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평화통일 대회가 오전 11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15일 박 준비하시고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동지들과 함께 시청광장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